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골 때리는 중국의 월급 인증 챌린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이제 한국이랑 중국이랑 일본이란 나라를 봤을 때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되게 유감스럽지만 중국이랑 닮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이제 천박한 배금주의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제 구독자분 중에서 그 중국에서 좀 유학을 오래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뭐 이제 학사 받고 한국에서 석사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금 중국 쪽 여자들도 좀 상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잖아. 내가 보기엔 한국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교육을 그렇게 받는데 진짜 돈 많이 버는 남자 만나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런 뭔가 이제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배금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국 결혼식 문화에도 그대로 나타나잖아. 차이리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나라에서 뭔가 월급 인증 챌린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이제 중국 좀 골 때리는 것들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제 올리는 채널들이 있는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 내용이.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웃으면서 50만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출근할 때 가끔 택시비를 얼마 쓰는데 그러니까 9,3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뭐 한 달에 대략 5만 6천 원 하고 되려 56만 원을 보태줘야겠네. 이건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뭐 오빠 나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야. 이 남자 도발적으로 야 너 한 달에 출근하고 얼마 버냐? 뭐하러 출근하냐?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니까 이 영상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자신의 월급 통장을 공개하는 그런 챌린지가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온 금액들을 보면 뭐 이게 강서동에 살고 8월달 제 월급 내역입니다. 50만 6천 원. 그리고 사천에서 22만 원 인정 올라왔고 그리고 광서에서 33만 8천 원이 올라왔고 광동에서 뭐 이제 40만 8천 원, 35만 원, 8월 급이 51만 원 이래갖고 여기는 상여금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도대체 좀 잘 안 그러시는데 그리고 사는 지역은 말 안 하지만 교사로 있는데 51만 원을 받은 거야. 그리고 복건성에 사는데 40만 5천 원이길래 복건성이 어딘가 싶어서 보니까 대만이랑 가장 가까운 푸젠성을 복건성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쪽이 푸젠성이 이랬구나. 뭐 이거 봤는데 그 뒤로도 뭐 월급 인증이 올라오는데 보통 뭐 48만 원, 50만 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래서 요걸 본 DC의 반응은 어땠냐면 그거였습니다. 유학 온 중국인들은 준내 부재였네 이러고 짱깨녀 이쁘당 헤헤 뭐 이런 게 있었고 쟤네들은 진짜 메이플 쌀먹이 희망이다. 그리고 한국 MZ 병신들이 편의점이랑 쿠팡 딸깍해서 300씩 벌어가는데 한국어 알아준 거더라. 뭐 이제 한편으로는 저러니까 한국 기사에 댓글 알바 하는구나 월급이 적어서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거든.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도 굉장히 뭔가 좀 갈라파고스화된 느낌이 있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또 중국도 마찬가지야. 되게 보면 되게 특이하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약간의 갈라파고스화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아날로그를 추종하는 느낌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폐쇄적인 느낌이 강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는 느낌에 가까운 거지. 그래서 중국이 IT 강국 어떻게 보면 나름 이제 IT 강국으로 IT를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다고 느낄 때가 있어. 물론 뭐 이제 중국 내에서 넷플릭스도 안 보고 이게 통제 같은 걸 뭐 하긴 하잖아.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게 중국 이런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실제로 한국보다 중국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물론 나라 경제 규모로 따지면 한국과 비교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큰 건 사실이지만 근데 국민 1인 1인이 삶의 수준을 봤을 때 중국과 한국은 비교조차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 근데 중국은 저렇게 벌면서 아까 말했던 거 50만 원, 40만 원 벌면서 자기들이 잘 사는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방금 전 말한 것처럼 편의점에서 알바해도 300만 원 벌어간다. 이게 중국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애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어떻게 편의점만 일하고 300만 원을 벌어갈 수 있냐고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옛날에 한국에서 그 청년 희망 적금 같은 게 있잖아. 여기에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진짜로 충격을 받은 거야, 이걸 보고. 이 청년 희망 적금 이게 지원을 해준 내용 보고, 야, 3,600만 원을 버는데 가난하다고? 이래가지고. 한국인들은 연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이면 가난하다는 말인가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있었거든.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1년에 1, 10, 100, 1000만, 10만, 2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까? 20만 위안을 얘기하는 건가? 20만 위안? 20만 위안이 어떻게 되지? 곱하기 한 40 정도 해야 되나? 뭐, 환율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인 대다수는 인민의 2배를 벌고 있다는데, 인민의 2배를 벌진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중국의 대졸자 임금들을 보면 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 대졸자 평균 초봉이 월 11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베이징이라던가 상하이 이쪽은 거의 뭐 2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봐야 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대졸자 초임의 베이징이나 뭐 상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선전 쪽으로 가는 심천 쪽으로 가는 사람들 완전 엘리트들이잖아. 걔들은 중국 내에서는 완전 엘리트 그런 애들이 받는 금액이 한 200 조금 안 되게 받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옛날에 이제 리커창이 시진핑한테 극딜했을 때 뭐라고 극딜했냐면 중국인 6억 명은 월 수입 17만 원을 벌지 않냐고. 그래갖고 리커창이 이걸로 옛날에 핑핑이 형 극딜하고 난 다음에 숙청당했거든. 실제는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의 이런 월급 챌린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통제하고 그들만의 갈라파고스화된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는데, 근데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유사한 걸 느끼지만, 근데 자국을 바라보는 형식에서는 완벽하게 극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중국은 그 중뽕이라고 하지, 슈퍼 차이나 이런 중뽕에 젖어 있어서 자신들이 실제로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해외여행 가서도 되게 익숙한 광경이 뭐냐면 중국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중국말로 당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걸 좀 많이 겪었거든. 왜 저 사람은 당연하게 중국말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랬어. 에이, 그건 어반이 네가 중국놈처럼 생겨서 그렇잖아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나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변곡점까지 와 있는 거라고 난 보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은 어떠냐면, 한국은 내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충분히 좋아. 앞으로 안 좋아지는 거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해외여행 한국 사람 많이 가잖아. 먹고 사는 거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으면 이게 전 세계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상위 8% 수준 컷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도 한국은 되게 고통받고 있잖아. 그지? 되게 고통받고 있단 말이야. 300충이 절대 300충이 아니야. 그건 절대로 300충이 아닌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게 됐을 때 뭔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비슷한 게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다르구나라는 부분이 재밌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 내가 옛날에 한국이 살기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분명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와서도 유효한 건, 그 중에서 유효한 건 뭐냐면 앞으로 다 안 좋아지겠지. 뭐 이제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안 좋아질 거란 말이야. 고용보험도 전부 다 안 좋아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직까지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돈 모으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나 항상 어느 나라를 가서 살더라도 그 나라의 평균 소득이랑 그 물가를 보거든.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동남아 같은 데 한번 가보냐 그러면 거기 평균 소득으로 진짜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느낌에 가까워, 진짜. 그런 식으로 가깝고,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의 옆 나라의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도 돈을 벌어서, 내가 항상 국민이 가난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화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모으기가 진짜 힘듭니다, 일본은요. 그게.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돈 모으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아직까지 준비하기엔 충분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지겠고 세금도 다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이제 패닉에 빠졌을 때 여러분 혼자 이렇게 재빨리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살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가자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죠.